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 한강의 31번째 달인 월드컵 대교가 착공 11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터널 구간도 같은 날 개통되면서 이 서울 서부권의 교통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한강다리 위에서 신곡을 부릅니다. BTS의 신곡 발표 공연 배경이었던 월드컵 대교가 지난 1일 개통됐습니다. 2010년 착공한 뒤 11년 만입니다. 너무 조금씩 예산을 투자하는 바람에 이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욱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월드컵 대교는 마포 상암동과 영등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로 건설됐습니다. 북단에서는 내부 순환로, 남단에서는 올림픽대로와 서부 간선도로로 연결됩니다. 월드컵 대교 남단부터 금천구 서해안고속도로 입구까지 10.33km 구간이 이르는 서부 간선도로 지하터널도 이날 개통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가장 깊고 가장 긴 터널입니다. 기존 3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드는 등 서울 서부권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까지 지하터널 위 기존 서부간선 구간을 녹지와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을 갖춘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소방 역사를 담은 소방박물관이 오늘 2024년에 최초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이 최초의 현대식 소방차와 주요 화재 당시 사용한 소방장비 등 이 소방유물 1,8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사찰 건물을 휘감았습니다. 2005년 4월 발생한 양양 산불이 낙산사를 덮친 모습입니다. 전각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고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도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지금도 참혹했던 당시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불길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소방차도 타고 거기에 실려있던 호수들도 타버리고. 찢어지고 그을린 소방호스는 16년 전 화재 당시의 긴박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소방장비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소방 역사를 담을 소방박물관에는 소방유물 1,830여 점이 선을 보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사용해온 소방 헬멧과 해방 전후의 흑백 사진, 80년대 소방관의 월급 봉투까지 모아뒀습니다. 1957년에 미군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이 소방차는 물탱크를 탑재한 국내 최초의 현대식 소방차였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유일하게 국공립 소방박물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설이. 소방청은 오는 2024년 경기 광명에서 소방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지난 3일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나흘 만에 20억 원대 수출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세계차 품평대회 행사장이 텅 비었습니다. 심사위원들만 한 입의 향과 맛을 평가합니다. 보성차 제품 소개도 온라인 홈쇼핑으로 제한됐습니다. 지난 3일 막을 올린 제9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 모습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행사로만 진행됐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올려주시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보성군은 수출 상담회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농민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화상통화로 협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딜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험이 훨씬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아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엔 미국과 홍콩, 호주 등 10개 나라에서 참여했습니다. 나흘 만에 20억 원에 이르는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 차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보성차 생산 농가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성군은 내년 4월 10번째 세계차 박람회를 맞아 국제행사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청도 복숭아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특화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체 생산량 가운데 이 수출되는 비중은 매우 적었는데 이 경상북도와 농촌진흥청이 경북 복숭아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원이 복숭아 나무 아랫땅에서 수분을 측정합니다. 컴퓨터에 환경 자료를 입력해 최적의 복숭아 생장 환경을 만듭니다. 일단 착색이 우수하고 그리고 저장 기간이 긴 그러한 품종들을 육성을 하거나 수출 현장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선도 유지 기술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내 복숭아 수출량의 61.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체 생산량 가운데 수출 비중은 0.3%에 그칩니다. 농촌진흥청과 경상북도는 복숭아를 국가지정 특화작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 안에 경북의 복숭아 수출량을 2배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동남아 위주의 수출량을 늘리고 저장성을 강화해 유럽권으로 판로를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 개발, 내수 수출 확대를 통해서 가공 유통 시스템까지 그래서 다각적인 어떤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화작물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을 10% 아끼고 소득과 생산성은 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기존의 재배 방식을 개선하고 과학적 기법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수인선 협계열차는 과거 인천 원도심의 명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인선이 끊기며 이 수인선이 지나던 골목길도 같이 활력을 잃었는데 마을 주민과 지역 예술인들이 합심해서 그린 벽화 덕분에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강석 기자가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주택가 골목길에 나타난 열차. 담벼락에 벽화로 그려진 수인선 열차의 모습입니다. 1995년까지 운행했던 수인선 열차가 지나던 동네가 과거 풍경이 담긴 벽화 덕분에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수인선 열차의 마지막 운행 모습을 표현한 이 벽화는 현재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것 같이 벽화를 잘 그리셨고 오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사진도 찍고. 인천시는 지난 겨울부터 수인선 낭만 열차길 조성에 나서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은 수인선과 염전에 대한 추억을 제안했습니다. 수인선 협기열차에 대한 추억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마을 이야기를 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벽화 제작 과정에는 마을 학생들도 동참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가족들과 만들어서 전시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낙후됐던 인천 원도심 골목길이 살아 숨쉬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충북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아직 착공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경기 안성시가 철로 유치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김보라 안성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에 안성시가 이제 적극 나섰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희 안성이 85년도까지는 기차가 다녔었어요. 근데 85년도에 이제 기차가 중단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이 저희 안성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철도를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도시가 활성화되고 또 그동안에 고속도로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에서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또 에코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철도 친환경 교통 대중수단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수도권 내륙선을 유치하면서 안성에서 동탄을 거쳐서 서울로의 진입 그리고 또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또 짧은 시간에 전체가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2분 거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안성으로 많은 분들이 살러도 오시고 또 관광하러도 오시고 또 안성에 많은 분들이 가까운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철도가 이제 기차가 달리기 전까지는 뭐 경제성을 보고 있는 예비 타당 조사도 통과해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다른 어떤 철도 노선보다도 이게 78.8km나 되는 큰 거리, 긴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대선의 모든 후보들의 공약으로 넣었을 때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신속한 조기 착공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그 평택에 있는 유천 취수장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성 전체 면적의 12%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안성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피해만 보고 있었는데 이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가지고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용인시하고 평택시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3년 동안 민간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뭐 시의회 이렇게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MOU를 맺으면서 평택시는 유천 취수장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 개선 연계 사업들을 안성 권역에 있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경기도하고 환경부도 함께 수질 개선과 그다음에 유천 취수장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호수가 65개예요.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저수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 경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농가들하고 연계돼서 지금도 뭐 카페가 들어서고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농업용수 공급하는 기능만을 둘 게 아니라 관광 자원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하고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권역별로 특색 있는 호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5개의 호수 권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생태 관광 코스, 그다음에 수상 레저 레포츠 코스, 그다음에 이제 카페와 또 자연 경관을 묶어서 가는 이런 각각의 이제 특성들을 테마로 해서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외부에 이렇게 연구 용역을 맡기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가 한 일자리는 5천여 개를 만들고 투여되는 예산은 한 7,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나왔던 온실가스의 한 12% 정도를 감축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크게는 이제 한 5개 분야로 그래서 뭐 건축 교통, 그다음에 녹지 생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저희는 또 농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그리고 깨끗한 물, 안전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연결해서 5개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올해부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이 많이들 이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에서 넘어서서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주인이 돼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다양한 이제 주민 활동들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도 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이제 센터들이 다 각각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어디 가서 내 문제를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서 간의 칸막이가 지원 기간 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마을에서 일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지원 기간을 저희가 하나로 합쳐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을 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마을 단위의 주민들의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경로당을 열었는데 아직까지 경로당에서 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이렇게 활동의 영역들을 넓혀주는 게 맞다 이런 이제 확신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도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까지 해서 한 60% 정도까지는 맞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도 꾸준히 진행하고 방역도 지키지만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내일이 아침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일교차는 더 커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터코 매거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